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드디어 이제 4대 시중은행의 마지막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역시 1위 은행답게 마지막으로 떴고 자신이 있다는 거죠. 늦게 채용 공고를 올려도 어, 우리의 은행이 올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돋보이는 국민은행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번에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24년도 하반기죠. 채용 규모를 금융권 채용 규모를 확대하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국민은행도 아마 정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채용 상반기에도 뽑았고 이번에도 뽑습니다. 이번에 두 자릿수로 뽑고 구체적으로 오늘 자소서 가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엔 다시 확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많이 뽑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도 약간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가시길 바래요. 자, 제 소개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2020년에 입사를 했다가 한 4년 정도 다니고 지난 2월에 퇴사를 한 다음에 취업 준비생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QR코드 링크 스캔하시면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길 바래요. 스캔하면 이런 게 떠요. 저는 순고랑 크몽에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스캔하시고 죄송해요. 카톡 알람을 안 껐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민은행, 시중은행 1위죠. 9월 23일, 월요일까지, 오후 6시까지예요. 이제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국민은행 신입 회원은 유니버설 뱅크, 뱅커. 안 되는 발음으로. 네, 그래서 9월 24일까지고, 지금 신한은행이랑 하나은행, 그 다음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끝났고, 이 나머지 은행들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소서 쓰기가 조금 빡빡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써두시기 바라고, 혼자 쓰기 어려우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래요. 아무튼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접수니까 최소한 22일까지는 일요일까지는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인금융, 기업금융 통합으로 일단 뽑고요. 총 두 자릿수. 상반기엔 세 자릿수였고 이번엔 두 자릿수로 뽑습니다. 정부의 등을 떠밀려가지고 뽑아야 되니까 두 자릿수로 상반기보단 줄어들어서 경쟁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합격자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스펙은 요게 국민은행이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학점이 다른 은행보다는 합격자 평균이 약간 학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은 3.5, 4.0대인데 국민은행은 3.0에서 4.0대로 조금 더 합격자 평균이 낮아요, 학점이. 그리고 평균 자격증 보유 현황은 AFPK나 투은사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어학은 이것도 다른 은행보다는 낮아요. 토익 700에서 800점대가 주를 이뤘고, 대활동은 금융권 1회 정도, 그리고 인턴 경험은 없는 합격자들이 더 많았어요. 서류 합격자 중에.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꼭 이제 금융권 인턴 경험이 없어도 합격은 할 수 있다는 점,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 볼게요. 블라인드고, 총 4문항에 각 1600바이츠니까 800자씩입니다. 그래서 총 3200자고요. 각각 문항별로 이제 분량은 동일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각각 지원 동기, 그리고 핵심 가치와 관련된 역량, 그런 경험, 고난 극복 경험, 이렇게 네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유의사항이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성명이나 가족관계, 친인척사항, 출신 지역이라든가 출신 학교명을 언급하시면 안 된다는 점, 아무리 자소서를 잘 쓰더라도 이런 거 언급해서 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블라인드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국민은행 미션부터 살펴볼게요. 비전, 인재상, 핵심 가치. 미션과 비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핵심 가치가 중요합니다. 고객 중심, 전문성, 혁신주도, 신뢰와 정직, 그리고 동반 성장. 이 5가지 키워드를 꼽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업별로 자소서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은 보통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관련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핵심 가치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소서 쓸 때.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국민은행 기업 분석 제 블로그도 운영 중인데 네이버에 불스메이커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를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링크에도 첨부를 해놨고, 그래서 그 국민은행 기업 분석 자료를 별도로 올려놓긴 했는데 이 영상에서 가볍게 언급을 하자면, 일단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1위입니다. 수신과 여신, 이 은행의 핵심 사업이죠. 두 가지 모두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고, 원래는 과거에는 한 2020년까지는 신한은행이랑 약간 비슷비슷하게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가 2020년대부터 이제 KB금융그룹이 신한은행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위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웬만하면 1위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여신과 수신 모두 1위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은 고객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제가 금융권에 이제 모든 기업에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KB금융그룹에 종사하는 친구들은, 회사가 그렇게 고객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로 고객이 미쳐있는 금융그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꺾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객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은행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입행을 해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성과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증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튼 KB금융그룹은 고객 중심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분은 지금 신한은행장이고요. KB금융그룹 회장이 있어요.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서 이 그룹 차원에서 고객 중심을 지나치게거나 아무리 지나쳐도 이제 괜찮아요. 고객 중심은. 아무튼 금융그룹 자체가 KB금융그룹 자체가 고객 중심 키워드를 메인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 KB국민은행의 조직도인데 이런 조직도 보신 적이 있나요? 고객을 가장 위에 두는 조직도는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만큼 고객 중심을 강조하는 은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원동기 써도 저는 이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원동기 저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조직도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고객을 가장 먼저 위에 두는 기업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에 입사를 해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적이었다.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도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본인이 전문과 연관지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은행이 IT도 뽑고, 뭐 지역인재도 뽑고, 유비도 뽑고 일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부문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KB국민은행에 지원하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은 두 가지 묻고 있어요. 왜 은행원 그리고 개인 또는 기업금융을 하고 싶은가? 왜 관심을 갖게 됐는가 은행원에? 그리고 왜 앞에서 하는 은행 중에 KB국민은행에 지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문항에선 800자죠 총. 금융업에 대한 그리고 은행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 다음 왜 KB국민은행인지에 대해서 두 개 다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앞서서 뭐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다 자소서 가이드를 올려드렸는데 그 올려드릴 때마다 가장 강력한 지원 동기는 해당 기업에 대한 나의 직접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설명드리면 저는 소개팅에 비유를 하는데 소개팅에 나가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뭐 고향은 어디신가요? 학교는 어디신가요? 뭐 취미는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뭐 내 취미가 골프야. 근데 이 사람도 골프를 좋아한대. 그러면 본능적으로 호감도가 상승을 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자소서도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당 기업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을 하고 어떤 게 좋았는지 어필을 하면 그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본능적으로 이 지원자가 이 지원자에 대한 호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나의 경험, 이력적이었는지 어필해 주시면 이거는 기업 분석을 하는 것보다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제가 첨삭을 지금 한 100건 넘게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자소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지원 동기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이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의 경험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기업 분석 쓰지 말고 지원 동기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어필을 해주세요. 물론 기업 분석을 통해서도 지원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서류는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경험을 어필을 해라 좀 제발 인터넷 다운 그 일반적인 기업 분석 내용을 갖고 지원 동기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합격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국디서가 상당히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디서 출신들이 상당히 많던데 국디서 활동을 통해서 영업점에서 뭐 예를 들면 고객을 응대한 경험을 어필을 하면서 당시에 고객에게 도움을 줬는데 이게 너무 뿌듯했다. 그래서 은행원을 꿈꾸게 됐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어필해 주시면 좋아요. 뭐 국지서가 아니고 타 은행 인턴 경험을 하더라도 똑같이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턴이나 뭐 대외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만약에 KB국민은행을 한 번쯤은 써봤을 거예요 아마. 그 쓰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이것 때문에 국민은행의 매력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나아가서 행원에 일하는 직업을 꿈꾸게 됐다는 식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거예요. 셋 다
공통적으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은행 지원 동기를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나의 경험을 어필을 하게 되면 은행업에 대한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까지 한 번에 서술할 수 있어요. 이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은 아니고 이 국민은행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해 주시면 아주 좋다. 기업 분석을 그냥 일반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어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KB 국민은행 그리고 아마 개인별로 개인금융, 기업금융 통합으로 뽑긴 하지만 입사 후에 저희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치 면담도 할 거고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도 물어볼 거예요. 개인금융 희망하시나요? 아니면 기업금융 희망하시나요? 요 두 가지 이 직무가 나뉘는데 요거에 대한 나의 관련 경험을 유사 경험을 어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밑에 거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소개팅에서 조사 예를 들면 나이 성별은 당연히 뭐 여자 남자 거고 사는 지역 아니면 뭐 취미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이거 왜 묻겠어요? 이 공통점을 찾느라고 묻는 거다. 그리고 공통점을 우리가 찾게 되면 본능적으로 호감이 바로 올라간다. 물론 뭐 외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하면 본능적으로 호감이 올라간다는 점 꼭 자소서 기록에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건 실제 합격 예시입니다. 요건 제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썼던 지원 동기입니다. 합격을 했고요. 보세요. 이 1번 문항이었어요. 그때 지원 동기. 자, 제목은 리브 덕분에 리브했네. 이 리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국민은행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이름이에요. 딱 보자마자 채용 담당자라면 호기심이 유발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번 문항은 가장 중요하고 1번 문항의 첫 제목은 가장 중요하고 첫 문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고 1번 문항에 나오는 제목과 첫 문장은 자소서 전체 중요도 비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하게 쓰지 말고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흥미를 유발해야 좋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수백 수천 건의 이 자소서를 볼 때 식상한 얘기가 써있으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첫 문장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써주셔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저는 특이하게 대리운전을 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경기도 이천 멀어요. 먼데 가서 내렸는데 이 카드가 없어서 ATM을 뽑아야 되는데 현금을 뽑아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리브와 연계된 ATM에서 현금을 뽑아서 다행히 택시와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지금 국민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경험으로 KB 국민은행에 입사하면 생활 밀착형 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KB 국민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나의 경험을 어필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왜 은행원을 꿈꿨는지까지도 어필을 했고 그 다음 왜 KB 국민은행인지까지도 어필했어요. 지금 이 KB 국민은행 서비스 이용 경험을 통해서 지금 무려 3가지를 동시에 어필했어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나의 경험이 지원 동기로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KB 국민은행을 이용했던 경험을 제시를 하면서 직무 지원 동기와 기업 지원 동기 둘 다 한 번에 커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기업 분석을 아무리 잘해봤자 본인의 경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기업 분석 쓰더라도 웬만하면 KB 국민은행의 이용 경험을 제시하셔라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프로금융인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지 기술하고 본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작성해 주시기 바래요. 8일자고요. 1600바이트. 요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안 정해져 있고 모범 답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KB 국민은행 핵심 가치 5가지 중에 자신 있는 거 하나 어필해서 그 근거 경험을 제시하라는 의미예요. 그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KB 국민은행 핵심 가치 5개 외의 거를 제시를 하면 합격 확률이 확 낮아질 거고 무조건 그냥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KB 국민은행 핵심 가치 5개 중에 하나 어필하는 거구나 생각하세요.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게 출제자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KB 국민은행의 핵심 가치 5개 있어요. 고객 중심, 전문성, 혁신주도, 신뢰정직, 동반성장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이 중에 본인이 과거에 성공했거나 성과를 냈던 경험을 이 5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로 연결시켜서 해주시면 돼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혁신주도는 이 3번이랑 4번에 나와요. 문항으로. 그래서 혁신주도를 빼고 이제 고객중심, 전문성, 신뢰정직, 동반성장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 4가지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과거 성공 경험을 어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과거 내가 어떤 성공 경험들이 있었는지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성공 경험을 이 키워드에 연결시켜서 제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2가지 다 활용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과거 성공 경험들을 모두 나열한 다음에
이 경험은 어떤 키워드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 핵심 가치 4가지를 어필해 주시는 게 아마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전문성을 키워드로 잡았다. 금융인의 전문성은 금융 지식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금융 지식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했거나 아니면 모의투자대회에서 입상을 했거나 요런 이제 성공 경험들이 있으면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입상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은 어필하고 싶은데 대부분 어떻게 첨삭하면서 보면 전공 수업을 잘 들었고 뭐 자격증을 땄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쓰면 이제 더 이상 합격시켜주지 않는 세상이 왔어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럴 거면 이런 거 쓸 바엔 차라리 전문성 쓰지 마세요. 알겠죠? 딴 거 써, 딴 거. 되도 않는 자격증, 저는 자격증을 지금 7개가 8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격증 얘기를 자소서에 아주 간단하게만 썼어요. 메인으로 어필 안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즘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워서 자격증 따고 어학 공부하고 어학 자격증 따고 해요. 더 이상 자소서에 그걸 씀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신선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키워드를 어필을 하셔라. 근데 만약에 뭐 통화정책 경시대회를 뭐 대상을 받았거나 모의투자대회에서 1등을 했다. 요 정도의 이 성과가 있으면 전문성 쓰셔도 돼요. 근데 그냥 전공 수업이나 자격증 취득으로는 전문성을 어필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전문성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노력했네 이 정도지. 현업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고 자격증 딴다고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이거 은행원들이 볼진 모르겠지만 인정하시죠? 자격증 딴다고 업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자소서에 어필하지 마라. 할 거면 한 줄 정도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자소서에 여러 자격증 땄다고 어필하지 말라고. 그거 도움 안 된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제 자소서예요. 실제 사례고. 당시에도 국민은행은 비슷한 문항이 있었고 저는 이 신금투 서포터즈를 했었는데 요때 경험을 어필했어요. 이것도 나의 경험이죠. 자, 봅시다. 고객 입장, 제목은 옹부즈만 고객이 되다. 일단 뭐 제목만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바로 다음에 핵심 문장을 써줬고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소한 것도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행하는 의지라고 이제 제목과 여기까지 보면 얘가 어떤 말을 하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저는 이걸 쓰면서 먼저 키워드를 꼽았어요. 제가 국민은행이 고객 중심, 다른 어떤 은행보다 고객 중심 은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객 중심 키워드를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를 고객 중심으로 잡았고 고객 중심 관련된 나의 성공 경험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신금투 서포터즈 활동을 했던 걸 이제 쓰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내용을 뭐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지점의 방문에서 고객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때 소파가 불편했는지 아니면은 여기 써있네. 좀 오래돼서 제 기억이 안 나서 자 창고 개수만큼 그러니까 소파가 부족했어요. 의자가 하나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바꾸고 지점에서 고객들이 그래서 소파를 주자고 제안을 했고 제안 받아들여졌고 소파가 설치가 돼서 고객 편의를 높여드렸죠. 자, 이 경험을 어필하면서 작은 해결책이라도 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과감히 제안 실행하는 유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어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나의 경험을 제시를 했고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성과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국민은행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어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국민은행의 핵심 가치 키워드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핵심 가치에 대한 역량이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성공 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세 번째, 도전 경험, 직무 역량 관련된 문항입니다. 새로운 부문에 도전했던 또는 도전해서 성공 또는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국민은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서술해 주세요. 800자고요. 똑같이. 요거는 3가지를 묻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서 성공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웠던 입사한 다음에 KB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요 3가지 구조로 짜주시면 됩니다. 근데 분량 비중을 제가 가이드를 드리면 이 자소서는 경험을 어필하는 거라 했잖아요. 경험에 대한 내용이 한 50에서 70% 써주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줄로 따지면 한 2-3줄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국민은행에서 활용할 것인지는 간단히 써주시면 돼요. 이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그냥 잘못 잡으신 거예요.
자소서는 지원자의 과거 경험이 궁금한 거지,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게 궁금했다면 별도 문항 빼서 입사 후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입사 후 포부 문항을 별도로 배치를 시켜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 3번에서 이 문항에 끼워놨잖아요. 입사 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말은 그렇게 네가 입사한 다음에 뭘 할 것인지는 궁금하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과거에 도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국민은행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그냥 가볍게 한두 줄 정도 멘트로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성과를 냈던 경험이나 성공했던 경험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수서에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성공했던 경험을 이제 떠올리고, 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먼저 리스팅 한 다음에, 그리고 이 경험을, 성공 경험을 어필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문항에서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어필을 하라고 했어요. 기술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공 경험을 어필하거나, 실패 경험을 어필하거나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경험을 어필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자소서의 근간은 과거 성공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이 미래 성과 가능성을 유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경험만 어필해도 부족한 이 마당에 실패 사례를 언급해서 리스크를 굳이 키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글을 잘 쓰거나 본인이, 아니면 아름다운 실패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패 사례를 언급할 거면 반드시 배운 점이 있어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어떤 보완 과정을 겪어왔는지까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어필하고 나서 배운 점을 국민은행 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한두 줄, 길면 세 줄 정도 가볍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걸 어떻게 KB은행에서 활용할 것인지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실제 합격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 거고, 다 제 거예요. 새로운 부문에 이제 도전했던 경험, 도전 경험. 중요한 건 도전 경험이 아니라 도전에서 성공한 경험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저는 삼성증권 공모전 참여 경험, 입상 경험을 어필을 했어요. 자, 이걸 왜 어필했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성과를 냈던 경험을 어필하는 거라고, 자소서는. 그래서 저는 이 삼성증권에서 공모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 소재를 갖다 쓴 거예요. 이 소재를, 결과가 정해지면 그 과정을 어떻게 문항에 풀어낼지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 되고, 저 중요한 건 과거 성공 경험이 있냐 없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재를 끌어왔고, 키워드를 역시나 고객 중심, 서비스 도입으로 잡았어요. 먼저 제목을 답은 고객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놨고, 이제 다음 문장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삼성증권 공모전에 참여했던 이 나의 경험을 어필을 했어요. 자, 보면 원인과 해결책은 고객에게 나온다 생각했어요. 문제점 도출했고, 어떤 방안을 해결책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거만 보시면 별로 뭐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는 건지, 뭐 이걸 왜 쓴 건지,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을 보면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안을 했고 공모전에 입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는 공모전이 아니었고, 입상하냐 마냐의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공모전이었는데, 어쨌든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실제 사업에 반영돼서 그 다음 해에 제 의견이 반영돼서 실제 사업에 반영이 됐고, 그 결과 매출이 했고 예탁 자산도 증가를 하는 성과를 도출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성공 경험이었네. 왜 그럴까요? 왜 인정할 수가 없을까? 이 공모전 입상이라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업 반영도 됐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까지의 과정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 경험이 자소서에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런 성과를 냈고, 그래서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파악을 했고, 국민은행 입사 후에 이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국민은행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나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필을 했고 합격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항 4번. 고난과 극복, 도전과 혁신 문항이에요. 예상 결과가 부정적이고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를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극복했던 사례를 제시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항은 당신은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했고, 해결 포인트는 무엇이었고, 이걸 KB국민은행 입사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 4번 문항의 포인트는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결과는 성공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고 누가 봐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이 성공 결과가 도출이 되면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이런 극복 과정은 이 문장 작성 구조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는지 뭘 해결하겠다 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다라는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해요. 성과를 냈거나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던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 목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성공 결과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요거 4번 문항은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거나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고 KB국민은행에 입사한 다음에 어떤 회원이 되겠다는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문항의 마지막 문장은 약간 입사 후 포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많이 자주 써보셨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작 학교사인데 제가 이 국민은행 지원했을 때는 이 고난 극복에 대한 문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삼성증권, 제가 근무했던 삼성증권의 문항을 가져왔어요. 자, 보면, 저는 주식을 20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유산을 받아서 20살 때 1억으로 주식을 했어요. 상당히 큰 돈이죠, 나이에 비해서.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상한가 따라잡기와 같은 초단기 초고위험 매매에 집중했어요. 결과는 당연히 반토막이 났고요. 1년도 안 돼서. 자,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은 빡세네. 누가 봐도 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20살에 1억이라는 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으로 투입할 만큼 나쁘게 말하면 되게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 상황이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상황은 어려워야 돼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내용은 화면이 꽉 차서 갖고 오진 않았지만 과정은 목표는 나 주식으로 성공할 거야 라고 했고 그 과정은 공부하고 계속 실전에 적용했고 결과는 잃지 않을 만큼의 투자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이런 과정을 상황, 목표, 행동 과정, 결과 이런 순서대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처럼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고 입사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거나 어떤 행원이 되겠다, 어떤 증권사 직원이 되겠다, 어떤 PB가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국민은행 자소서의 핵심은 일단 핵심 가치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대기업은 절대 자소서 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은 되게 많지만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봐야 될 자소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명이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 평가를 하려면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가 기준을. 그 평가 기준은 꼭 기업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나 어떤 기업을 지원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는 명확히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자소서 평가 기준이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KB국민은행에 5대 핵심 가치가 있었고 인재상도 있어요.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따른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부분. 채용이란 기업 입장에선 신입 직원을 뽑는 거고 이거는 투자예요. 기업 입장에선. 왜냐하면 신입 뽑는다고 바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입니다. 비용. 신입은 기업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자를 할 때 과거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기업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소서는 지원자의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담아내는 게 자소서예요. 그리고 면접이고요. 그러니까 꼭 과거 성공 사례를 자소서나 면접에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증명되거나 수치화할 수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결과를 제시를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건. 아시겠죠? 자, 지금 되게 길게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은행은 중요하고 1위 은행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숨고랑 크몽에서 금융권 전문으로 첨삭을 진행하고 있고, 첨삭 외에도 뭐 인적성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금융권 입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소서 첨삭이 가장 이제 베이스예요. 가장 먼저 저를 접하시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숨고랑 크몽에서 금융권 또는 불스메이커로 검색하시면 이 노란색 원숭이가 다 저거든요. 아마 인스타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이미 유튜브로는 보시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기 때문에 불스메이커로 검색하시면 제가 네이버에 여러 꿀팁들도 올려놨고 이 자소서 가이드도 네이버에 다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평균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뭐 채용 공고 그리고 자소서 가이드 이런 거 다 유용한 정보들을 올려놨으니까 어느 채널로든 숨고 크몽 네이버 뭐 인스타가 됐든 어디서든 불스메이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취준생분들 꼭 합격해서 억대 연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